오늘은 논문 심사 받을 때 대학원생들이 근거 없는 문장, 근거가 부족한 표현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런 문장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제시가.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남의 글을 순서도 그대로 6단어 이상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근거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로 된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을 가져오실 때 본인이 직접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 표기가 꼭 필요한 이런 문장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을 넘어서는 주장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처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4,500만 명이다. 이런 정도의 숫자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출처 표기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900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통가무 산에 무슨 기구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무슨 기구가 조직 개편이 됐다 할지 뭐 이런 식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뭐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한 숫자들은 반드시 출처 표기가 필요한 문장들입니다. 세 번째, 상식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문장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가 어느 쪽에서 뜰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지구가 둥글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알려진 상식이죠. 또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가온다.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들은 굳이 출처 표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예로 들고 있는 문장 하나 봐드릴게요.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주장. 인과관계적인 어떤 표현이시죠. 이런 주장은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어떤 공공정책, 공공성 강화 정책이 표류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채 연구자가 필요한 딱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근거 제시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한 팁인데요. 저희는 4가지 정도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 다른 학자의 글, 여기서 학자 글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모든 글들은 그대로 가져오면 반드시 표기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준 사례처럼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아교육 정책의 공공성이 표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저자 이름, 콤마, 그 다음에 연도와 같이 실제 그 글을 주장했던 학자의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참고문헌 목록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고 중복 체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숫자화된 데이터들은 본인이 직접 수집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본인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20대 한국 성인들 여성들 500명 중에서 10년 이내에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겠죠.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인된 기관의
발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통계청, 한국은행, 증권 관련 데이터도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인된 기관들입니다. 그쪽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쓰면 괜찮습니다. 세계적으로는 IMF나 월드뱅크 이런 기구에서 발표되는 오픈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인용을 하고 표기를 하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논리적 설명하는 것으로 굳이 다른 학자나 기관이나 본인의 데이터 아니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예를 들어볼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등산이 우울증, 우울감이라고 하더라고. 학문적인 용어로는 우울감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그대로 써버렸을 경우에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썼지? 등산하면 우울감 왜 줄어들지? 라고 이렇게 금방 지적이 들어옵니다. 심사위원들, 지도교수님 비롯해서. 이런 경우에 다행히 어떤 선행학자들이 등산과 우울감 간의 어떤 선행 연구들을 잔뜩 해놨으면 그 학자 이름 인용해주면 괜찮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첫째, 육체 노동자들이 정신 노동자보다 우울감이 낮더라. 이런 연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등산은 육체 활동이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에 육체 노동자들이 정신 노동자에 비해서 우울감이 낮다는 것과 등산이 육체 활동이란 이 두 가지 전제가 맞기 때문에 결론은 등산을 많이 할수록 우울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3단 논법의 논리적 전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모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쓸 때 어려우면 지식펜. 논문 컨설팅은 지식펜에게 맡겨주세요.